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기가 카지노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오늘 우리가 여행 가던 태국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한국 청년들이 그 전쟁터 한복판 카지노 지하에 갇혀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이 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태국,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여행 많이 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라는 유명한 사원이 있는 나라고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서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국경에서 총 몇 발 쏘는 정도였습니다. 동네 형님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네가 먼저 썼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야. 이렇게 말다툼하더니 다음 날인 8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총이 아니라 로켓포가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쏘는 무서운 무기예요. 그리고 9일에는 태국이 전투기까지 띄웠습니다. F-16이라는 최신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폭격한 곳이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카지노였습니다. 도박하는 곳 말이에요. 왜 군대가 카지노를 폭격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태국 국경 주민 40만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수천 가구가 짐을 싸서 피난을 갔고요. 합치면 피난민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서울 사람 20명 중 1명꼴로 집을 떠난 셈이에요. 민간인도 죽었습니다.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일반 사람들도 폭격에 목숨을 잃었어요. 태국 총리는 협상 같은 거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도 우리 땅을 침범하면 가만 안 있겠다며 맞섰고요. 완전히 전면전 직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나라가 진짜로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프랑스가 100년 전에 지도 한 장 잘못 그었습니다. 그 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2015년 오늘도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도 한 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옛날의 동남아시아는 프랑스가 지배했어요. 1904년에 프랑스가 태국이랑 캄보디아 국경을 정했습니다. 산꼭대기 능선을 기준으로 선을 긋자고 했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면서 실수를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원 하나를 살짝 비틀어서 캄보디아 땅으로 그려 넣은 겁니다. 그 사원이 바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이 사원은 절벽 위에 있는데 태국 쪽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길도 태국 쪽에 있고요. 근데 지도에는 캄보디아 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당시 태국은 지도를 잘 못 봤습니다. 프랑스가 알아서 잘했겠지 하고 도장을 찍었죠. 그러다가 30년 뒤에야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항의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1962년에 국제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어요. 지도가 잘못된 건 맞는데 너희가 그동안 이의제기 안 하고 오래 썼잖아. 그러니까 이 지도가 유효하다. 사원은 캄보디아 거다. 하지만 재판소가 애매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건데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는 글쎄 명확하지 않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원 입구는 태국 땅이고 사원 본체는 캄보디아 땅이라는 이상한 구조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 집 현관문은 옆집 것인데 거실은 내 거라는 식이에요. 말이 됩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놀이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 근해는 A동 땅이고 미끄럼틀은 B동 땅입니다. 그럼 애들이 싸우겠죠? 이건 우리 거야. 아니야, 우리 거야.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말이에요.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중국산 로켓포 단 한 발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반면 태국이 쏜 한국산 폭탄은 산 뒤에 숨어 있는 적도 정확히 찾아가서 때렸습니다. 전쟁에서 무기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럼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체급이 다르다. 태국이 골리앗이라면 캄보디아는 다윗인데 다윗이 돌멩이도 제대로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하늘입니다. 태국은 전투기가 수십 대 있습니다. 미국산 F-16이랑 스웨덴산 최신 전투기까지 있어요. 캄보디아는요, 전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태국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캄보디아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총으로 전투기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태국 F-16이 캄보디아군 로켓포를 정밀하게 폭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산 뒤에 숨어 있어도 찾아가서 때리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나옵니다. 태국이 쓴 폭탄이 어디 거냐면 한국산입니다. KGGB라는 유도폭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이 폭탄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난 7월 전투 때도 캄보디아군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태국 해군 함정도 옛날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배입니다. 태국은 서방 무기랑 한국 무기로 무장한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무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캄보디아가 자랑하던 중국산 로켓포가 있었어요. 사거리가 150k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캄보디아가 쏜 로켓포 중에 제대로 맞은 게 거의 없대요. 태국이 숨기려고 해도 요즘 시대에 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피해 사진이 없는 걸 보니 정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배웠는지 드론을 많이 씁니다. 중국산 공격 드론으로 태국군 초소를 공격하니까 태국 국경 마을들은 밤마다 불을 끕니다. 21세기에 등화관제를 한다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시나요? 쉽게 비교해 볼게요. 태국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싸우는 거고 캄보디아는 옛날 이지폰으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좋은 일자리 있다는 말에 속아서 간 한국 청년. 도착하자마자 휴대폰 빼앗기고 감금당합니다. 탈출하려다 들키면 폭행당합니다. 매일 전 세계에 사기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바로 그 건물을 태국 전투기가 폭격한 겁니다. 아까 태국이 카지노를 폭격했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주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태국이랑 캄보디아 국경에는 큰 카지노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는 카지노법인데 태국은 불법이라 태국 사람들이 국경 넘어서 도박하러 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안 오니까 이 카지노들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중국 조폭들이 들어와서 카지노를 보이스피싱 기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스캠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좋은 일자리 있다며 속여서 젊은이들을 데려옵니다. 태국 젊은이, 한국 젊은이도 속아서 갔어요.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감금합니다. 전 세계에 사기 전화를 걸게 시킵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고문합니다. 현대판 노예예요. 태국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납치당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털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태국 경찰이 자궁극민 구출하러 갔다가 캄보디아군이랑 충돌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태국한테 이번 공격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에요. 범죄 소탕 작전이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대요. 나라 GDP의 60%가 사기로 버는 돈인데 그게 정상이냐? 태국이 공격하는 거 진짜 참다 열받아서 그러는 거다. 캄보디아 정부한텐 뼈아픈 말이죠. 별다른 산업이 없으니까 이런 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여기에 정치 이야기도 끼어듭니다. 지금 양국 지도자들이 둘 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태국 총리는 지지율이 23%로 반토막 났습니다. 범죄 조직이랑 찍은 사진이 유출되면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이럴 때 정치인들이 뭘 하냐고요?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캄보디아가 감히 우릴 건드려 하면서 강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단결하거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독재한 훈센이라는 사람 아들이 지금 총리예요. 아버지한테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경제가 엉망입니다. 미국 제재로 돈줄이 마르고 국민들 살기가 팍팍하죠. 여기서 태국한테 밀리면 약한 지도자로 찍혀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국내 정치용 쇼예요. 실제 이권 다툼이고요. 그리고 자존심 대결입니다. 이게 뒤엉켜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겁니다. 태국군이 쓴 폭탄, 한국산입니다. 태국 해군 전함, 한국산입니다. 3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전쟁터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양쪽 다 친한 나라예요. 캄보디아한테도 무기 팔고 태국한테도 무기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무기 판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쉽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애매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태국군은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 국경 근처 시설을 다 밀어버리겠다는 기세고, 캄보디아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요. 그 사이에 애꾸온 건 민간인들입니다. 집을 떠나 떠돌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무기를 팔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처럼 양쪽 다 알면 안 돼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값이 싸다고 중국 무기 샀다가 제대로 안 되면 소용없어요. 우리 무기가 태국에서 잘 써져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셋째,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국 무기를 30년 동안 고쳐주고 관리해줬대요. 그래서 신뢰가 쌓인 겁니다. 중국은 무기만 팔고 나 몰라라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넷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100년 전 프랑스가 대충 그어놓은 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번 전쟁은 우리한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무기가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캠시티에 납치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북한이랑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0년 전 프랑스가 대충 그어놓은 지도 한 장, 그 위에 세워진 범죄 공장 스캠시티, 그리고 위기에 몰린 정치인들의 위험한 도박, 이 모든 게 섞여서 2025년 동남아의 평화로운 땅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불빛 아래선 누군가 돈을 걸고 그 위 하늘에선 전투기가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아이러니하죠.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 승자가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전쟁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